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찾으시느라 집안을 뒤지신 적이요. 분명히 책상 위에 놓았는데 없어서 서랍까지 다 뒤져보시고 나중에 보니까 머리에 올려놓고 계셨던 그런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신 적은요? 분명히 몇 년간 불러왔던 이름인데 갑자기 뭐라고 불렀지?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또 마트에 가서 분명히 사야 할 게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내가 뭘 사러 왔더라? 하며 멍하니 서 계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특히 TV에서 치매 관련 뉴스를 보시거나 주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 걱정이 되시죠.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김철수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철수 씨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우연한 만남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3년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노년을 계획하고 계셨죠.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다며 기대도 크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이 미영이었나, 미진이었나? 하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넘게 불러왔던 이름인데 말을 하려고 하면 입 끝에서만 맴돌고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으셨고 또 어떤 날은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찾으시기도 했어요. 마트에 가서는 분명히 사야 할 물건 3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갔는데 막상 마트에 도착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서 뭘 사려고 왔더라? 하며 멍하니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 일이었어요. 평소 즐겨보시던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 얼굴은 아주 익숙하고 분명히 이름도 아는 사람인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뭐지? 하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셨죠. 그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서글프셨다고 해요. 철수 씨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라는 글들을 읽어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안해지기만 했죠.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 속만 끓이고 계셨어요. 이런 고민 때문에 철수 씨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점점 피하게 되셨습니다. 예전에 즐겨 나가시던 동창 모임도 괜히 만나서 이상한 모습 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빠지시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에 가보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예전에 즐겨 읽던 역사책이 그리워서였어요. 책이라도 읽으면서 머리를 좀 써보자는 생각도 있으셨고요. 도서관 열람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시는데 신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수첩에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도 함께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신문을 다 읽은 후에 십자말풀이 문제지를 꺼내서 척척 풀어나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워 보이는 고급 수준의 문제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도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책은 찾으셨어요? 같은 구체적인 대화까지 나누시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긴 철수 씨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셨습니다. 어르신,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부러워요. 저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그분은 박문수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저도 예전에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어요. 3년 전에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는 더 심해졌죠. 우울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머리도 점점 굳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지 방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75세라고 하시는 문수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시다니요. 더욱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는데도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간절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문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물론이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우리의 뇌를 큰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수 씨가 철수 씨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 뇌를 인생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어떤 책은 자주 읽히고 어떤 책은 먼지가 쌓이죠. 도서관 사서가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들이 엉망으로 놓이고 찾고 싶은 책을 찾기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책은 잘 들어오지 않고 오래된 책들은 페이지가 바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서관을 꾸준히 관리하고 이용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서가 매일 정리하고 이용자들이 자주 와서 책을 읽으면 도서관이 더 활기차지잖아요. 문수 씨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억은 더 생생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뇌를 관리하면 75세가 되어도 더 나이가 들어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수 씨가 간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문수 씨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매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였습니다.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와야 활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로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마치 정원에 새 나무를 심는 것처럼요. 문수 씨는 매일 새로운 한자 하나씩 배우고 그 한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보신다고 했어요. 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기온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습도가 몇 %인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더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두 번째는 뇌 운동 게임 하기였어요. 몸에 운동이 필요하듯이 뇌에도 운동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걸로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문수 씨는 매일 십자말풀이, 수도쿠, 숫자, 퍼즐 등을 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초급자용 문제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쉬워지고 집중력도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고급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요리 레시피 외우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문수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요리를 시작하셨는데 단순히 요리책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통째로 외우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물 3컵에 된장 2숟가락, 두부 반모, 호박 4분의 1개, 파 2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외우고 요리하신다는 거예요. 레시피를 외우면서 요리하면 집중도 더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매일 30분 관찰 산책이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걷는 거예요. 어떤 집에 새로 화분이 놓였는지, 가게 간판이 바뀌었는지,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없는지, 공사하는 곳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수 씨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집에 와서 수첩에 자세히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관찰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돼요. 다섯 번째는 옛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었어요.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좋은 뇌 운동이에요. 예전 이야기도 나누고 근황도 묻고 새로운 정보도 교환하죠. 그러면서 기억의 보물 상자를 자꾸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쓰지 않는 기억들을 대화를 통해 꺼내보게 되거든요. 문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철수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니라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나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철수 씨는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먼저 손자와 함께 십자말 풀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생용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셨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너무 쉬워요 하면서 중학생용 문제를 가져왔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다 보니 웃음도 많아지고 손자와의 시간도 더 즐거워졌죠. 할아버지 요즘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라는 손자의 말에 뿌듯함을 느끼셨어요. 요리 레시피 외우기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라면 끓이는 방법부터 외우셨는데 물 550ml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4분 30초 끓인 후 계란 1개 추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과 양을 외우며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김치찌개, 된장국 같은 간단한 요리들의 레시피를 하나씩 외워 나가셨죠.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요리에 관심이 생기셨네요.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며 좋아하셨어요. 산책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몸을 움직이려고 의무적으로 걸었다면 이제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며 걸으셨어요. 오늘은 김씨네 집에 새 자동차가 있네. 파란색 SUV구나. 101동 1층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는데 이름이 달빛 카페네. 아, 그리고 놀이터에 새로운 운동기구가 설치됐구나.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관찰하고 집에 와서 달력에 간단히 메모하셨어요. 몇 주 후에 그 메모들을 다시 보니 동네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셨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동안 기억력이 안 좋아서 민망하다며 피했던 동창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직장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젊은 시절 연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희미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있었지. 맞아. 김 과장이 그랬었지. 하면서 기억들이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셨어요. 한 달 후 철수 씨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TV에서 그 배우가 다시 나왔는데 이름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김수현이네? 너무 신기해서 며느리한테 자랑하셨더니 며느리도 아버님, 요즘 정말 또렷해지신 것 같아요. 말씀도 더 논리정연하게 하시고요 라고 말해 주셨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취미들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졌고 일상적인 깜빡함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며느리 이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안경이나 휴대폰을 찾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무엇보다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오늘은 뭘 새로 배워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철수 씨처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치매와 건망증을 구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뭐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건망증이면 뭐 먹었지? 아, 맞다. 냉면 먹었지 하고 기억해내지만 치매라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해요.
또 건망증은 최근 일을 잘 기억 못하지만 오래된 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오래된 기억도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건망증은 본인이 내가 깜빡했네 하고 인식하지만 치매는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치매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마치 뇌에 튼튼한 방패를 씌우는 것처럼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뇌 음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뇌 노화를 늦춰주는 비타민이 풍부해요. 마치 우리 뇌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도 중요해요. 이런 식품들이 우리 뇌를 녹슬게 하는 나쁜 성분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거든요. 마치 정원의 나무에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우리 뇌의 신경세포에도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트랜스지방, 즉 몸에 나쁜 기름이 많은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 지나친 음주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마치 뇌에 녹을 슬게 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뇌 운동들도 더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십자말 풀이, 스도쿠 외에도 거꾸로 계산하기, 단어 연상, 게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시간 맞추기, 카드 기억하기 게임, 책 읽고 요약하기, 일기 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본인이 흥미 있어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철수 씨와 문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인생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서관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정성껏 관리하고 새로운 책도 들여놓고 자주 이용하면서 활용도를 높이죠.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해질 수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고 뇌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요리할 때는 레시피를 외워보고 산책할 때는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의 보물상자는 더욱 빛이 날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신문에 새로운 기사 하나 읽고 내용 정리해 보기, 손자, 손녀와 함께 간단한 퍼즐 맞추기, 요리할 때 레시피 외워보기, 산책하면서 동네 변화 관찰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기억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억력 향상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